아,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4일, 현재 이제 장이 다 마감이 되고,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녹화 중인데요. 일단 뭐 당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이라서 이제 시장이 안 열리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부터 해서 한 3일간 연휴 기간이라서 뭐 별로 크게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연휴가 길면 참 안 좋아하죠. 뭐 어찌됐든 이제 주어진 시간은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번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향후 투자에 필요한 부분들, 뭐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나서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초에 시작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해주고, 그걸 이어받아서 이번 주도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오늘 그 단기 이제 여기 5일선 5일 이평을 이제 이탈하면서 추세를 훼손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깨졌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상승했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많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유동성이 많다 해갖고 사기보다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이렇게 뒷받침되니까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직전 고점 왔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에 그 3월달 4월달부터 해갖고 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고점 보고 이러면 계속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건 아니죠. 뭐 사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모를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뭐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욕심 없이 좀 일부 현금화를 해놓는다면은 그런 상황이 설사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왔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좋은 자리에서 좋은 기업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차익 실은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뭐 시장이 안 빠져, 지수가 안 빠진다,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도 주가가 좋은 종목인데도 뭐 시장에 관심이 없어갖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에 관심이 없어갖고 아직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에 이제 관심 종목을 갖고 있다면은 이참에 이제 그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리밸런싱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요번에 추세가 이탈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면서 이제 고점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이제 여기 단기적인 추세는 이탈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여기 21선 이쪽 부분에 가서 바로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하지만 충분히 그 욕심 없이 대응한다면 현금화를 조금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신용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을 그 두 개로 나눈다면요, 신용을 쓰는 사람과 신용을 안 쓰는 사람,
그러면 굳이 이런 데서 이제 내가 단기적으로 내가 단기적으로 이제 뭐 매매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크게 이제 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갖고는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이 들어올 것 같은 이런 상황에 기술적인 부분이 보인다면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저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반드시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신용을 안 쓴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조금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홀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조정은 어차피 주식이든 주식이 계속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 쉬어주고 올라가면 쉬어주고 올라가면 쉬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잘 버틸 수 있는 뭔가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으면은 이 또한 이제 그냥 버티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시간으로서 이제 만드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용을 쓰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자기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한 주에 있었던 이슈들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날 네,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 재선급한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수당 뭐 이런 게 갖고 이제 야당 여당 뭐 공화당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야당 여당 같은 거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뭐 되니 안 되니까 하면서 말이 많아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행정명령을 강행했죠. 이것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나 시장에 지금 현재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유동성이 많이 이제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이제 이 안에 뭐 문제가 생겼는데 유동성을 이제 외부에서 막 풀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동성이 점점 퍼져가 이걸 전부 다 감싸 안을 정도의 이제 유동성이 있으면은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항상 상대적으로 보면은 어떤 데는 이제 커버가 되는데 어떤 데는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부분 좋은 내용이네 이대로 유지해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돈을 계속 풀려는 부분을 이런 이제 현재 이제 전염병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이유 삼아서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이제 5G 가입자들 관련해 갖고 이제 품질 검사 이런 부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품질 부분은 별로 안 좋다고 이렇게 그런 이제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를 여기서 여기 현재 보시면 제목은 이렇게 통신 가입자 700만 돌파, 통신사 무선 매출도 증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은 품질 서비스 논란에 대한 이제 논란이 또 가입자가 늘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4차 산업이 시작했으면 여기서 제일 핵심이 오지죠. 오지 이게 돼야지 뭐 사물 인터넷도 되고 뭐 스마트 팩토리도 되고 자율주행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조금 안 좋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고객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한 투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관련된 기업들 아직도 바닥권에서 혹은 이제 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아직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아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오지 관련해 갖고 엑스테크라든지 솔리드라든지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등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직까지 바닥을 만들고 단기적인 이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려는
부분을 해서 계속적으로 기회만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쪽 투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오지는 오지가 돼야지만 4차 산업이 전적으로 다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상승 여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요런 뉴스가 있던데요. 글로벌 ICT 이제 탑 뭐 100 해갖고 이렇게 나왔던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한 개만 있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 깜깜합니다. 그냥 이건 참고 삼아서 그냥 갖고 왔는 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번에는 시장 자체에서 보면은 IT가 주도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4차 추경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돈이 풀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4차 추경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매몰됐거나 뭐 잘못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돼서 무너졌던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뭐겠어요? 사업으로 떠야 되겠죠. 푸고 나르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건설 쪽, 자재 쪽, 요런 쪽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이제 보면 좋겠죠. 이런 걸 보고 이런 쪽도 수혜 복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적이나 아니면 혹은 뭐 중기적으로 그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11일 날인가요? 11일 날 이제 제가 그 아침에 이제 그 라디오를 듣는데 독거노인 이거 아리아 살려줘 한마디 반응에 독거노인 구한 AI 스피커 이런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앞으로는 확실히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해갖고 지금 현재 스피커나 이런 부분을 하지만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쪽에 확대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 안에서는 오지랑 인공지능 요게 제일 그 중요하겠죠. 거기서 이제 보면 요 안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연관지어서 이제 볼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진짜 우리 생활에 저런 쪽이 많이 그냥 일상생활에 접목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2일날 러시아에서 이제 백신 등록해갖고 뭐 자기 딸 맞추고 뭐 이렇게 그 백신 뭐 접종했는지 많이 하면서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요날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언택하고 컨택하고 뭐 이런 쪽에서 경계선에서 막 등락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약간 이제 시장이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요건 월요일에도 이야기했죠. 경기 부양에 관련해 갖고 이제 그 트럼프 이제 뭐 그거 했다고 했잖아요. 행정명령. 근데 이제 그 관련 논의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이거 갖고 이제 시장을 흔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증시가 이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다우는 요렇지만 나스닥은 좀 더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료로 계속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저런 부분을 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부분을 이미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테슬라가 주식을 이제 한 주로 5쪽으로 쪼갠다는 이런 부분 나오고 시간에 8% 급등했다. 이런 부분은 뭐 아무래도 이제 주식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죠. 한 주에 뭐 몇백만 원씩 하면 사람들 사기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액분해 갖고 이제 그 가격을 낮추면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좀 그 부담을 덜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또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좋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도 테슬라를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이제 다운돼 보이는 싸 보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수급이 이제 뒷받침되고 유동성이 뒷받침될 때는 매수에 이제 큰 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13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뭐 급등했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일단은 급등의 이유가 이제 코로나에 이제 지금 현재 관련해 갖고 미국에서도 이제 확진자 추이가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고 기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 지금 현재 뉴스에서는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를 그 기준으로 해서 그날 이제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0.6% 올랐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일단 돈이 많이 풀려갖고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수요가 예? 수요가 폭발하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는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근데 반대로 시장 경제 원리상 이제 보면은 수요가 공급의 수요를 못 따라갈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나스닥 통제감보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그 지표들 이런 거 나올 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왜 시장이 올랐을지. 어차피 주가가 오르거나 빠지면은 그에 따른 이유는 예,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4일날 그 나왔는 뉴스인데요. 이제 이재명, 이낙연 이제 뭐 걔하고 대선 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이분이 이제 자기 대권 1위로 지금 올라갔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내후년인가요? 우리도 이제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대선 관련 테마주들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거기에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후보들 이런 사람들 그 관련 종목들 한번 슬슬 이제 눈여겨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지만 지금 또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공매도 관련해 갖고 이제 13일날 이야기가 그 무슨 토론을 했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저는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공매도를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예, 좀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공매도가 없고 이래 하니까 조금 뭔가 이제 그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 이런 부분을 갖고 사람들이 공매도가 없다고 하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이 기대적인 부분이 많이 그 예전에 비하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한다 면 지금 현재 분위기상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할 것 같아요. 공매도 이제 그냥 연장 안 할 것 같아요. 예. 분위기를 그냥 잡아가다가 끝낸 공매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이 너무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갖고 찬물 한번 끼얹어주고 사람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긴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매도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합의 관련해 갖고 이행 관련해 갖고 이번에 이제 15일날 고위급 그 회담을 하죠. 당장 내일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뭐 큰 악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뭐 거의 완전히 뭐 이거 갖고 이제 뭐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뭐 엄청난 악재를 만들기도 사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트럼프 자신도 이제 대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또 잡음이 나오면 자기 대선 관련해 갖고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이제 문제를 계속 이제 뭔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 또한 하나의 이제 액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뭐 콜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계속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3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80% 70% 지수가 그만큼 올라왔어요. 여기 3월 19일날 저점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 그럼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쉬지도 않고. 예.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고 하지만 항상 이제 제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오르면 빠졌다가 쉬어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예, 주식시장에서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지 계속 이렇게 위로 다이렉트로 꼽아 올리지 못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느낀 거는 시장의 그 전기차나 뭐 상당히 많이 요번에 이슈 좀 부각이 됐었죠. 이번 8월 달부터 해서 계속 전기차 쪽하고 그 다음에 뭐 오지 쪽하고 이런 거 많이 부각됐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나 이런 쪽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그 뭐 이슈가 있었던 건 제약 바이오 이쪽도. 근데 요번 주에 보면 이제 코스닥 쪽 제약 바이오하고 전기차 쪽하고 오늘 확실히 이제 뭔가 이제 좀 강하게 조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쉬었다가 나중에 또 갈 거예요.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쉬고 이렇게 뭐 일주일 쉬고 이렇게 바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전기차 쪽 이제 뭐 배터리 쪽 뭐 대장 같으면은 LG 화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예, 보이시죠? 예, 여기 5월 달부터 해갖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 큰 무거운 주식이 한 주에 70만 원씩 이렇게 하는 주식이 예전에 뭐 30만 원 했다지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리고 이제 이평선 이제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격을 이제 좀 수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이제 힘을 응집해서 다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강하게 이렇게 빼버리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최소한 이제 뭐 이게 한 달 될 수도 있고 두 달 될 수도 있고 뭐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 조정을 들어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은 그 뭐 시장 주도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올라갈 수 없으니 다른 쪽에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그런 쪽 아니면 우리 4차 산업 그에서 이제 핵심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오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쪽은 오늘 또 상당히 강하게 시장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지금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예, 딴 거는 조정받고 있는데 이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예,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강하게 예, 아니죠. 유비커스 뭐 이런 것들 강하게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전기차나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좋겠지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건 오히려 차라리 이런 쪽 오지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오지 쪽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가지 못한 종목도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 이제 관심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와이소리라든지 머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이제 그 바닥을 만들고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쪽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때까지 뭐 자동차 쪽 보면은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 그런 쪽들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오지나 이런 부분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뭐 섹터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오늘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는데 아마 이게 실적이 뭐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이 안 나와갖고 이렇게 빠진 것 같네요. 예. 아무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 텔레칩스라든지 칩스 앤 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제 이때까지는 좀 소외받았으니까 자동차 쪽에서도 4차 산업 관련해 갖고 자율주행도 상당히 중요한데 소외받았으니 이런 쪽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면 이제 칩스 앤 미드 이런 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자동차 쪽 관련이지만 그 외에 또 보면은 자율주행 하면은 i3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슬슬 이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바닥 잡고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팅크웨어 뭐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어찌됐든 이제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많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아무튼 자율주행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월 5일인가요? 그때 이제 데이터 3법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주로 이제 원격 진료나 AI라든지 핀테크 관련해 갖고 이렇게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뉴스에서 나왔는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 갖고 보안 관련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제 오늘 그 보안 관련 쪽 중에서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신호를 이제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른 쪽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죠. 예,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쪽으로도 미리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게 보면 지문 인식, 얼굴 인식, 홍채 인식, 성매 인식, 기타 등등등등등등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꼭 이제 핀테크 관련해갖고 올라간 게 아니더라도 4차 IT 관련해갖고 4차 산업 이런 쪽 관련해갖고 앞으로는 이제 IT 관련 전자통신 뭐 이런 쪽 가면 갈수록 이제 보안 관련해갖고는 이제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제 산업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쪽도 상당히 이제 괜찮게 보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윈스라든지 이런 것들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는데 급등해갖고 이제 강한 상승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갖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K사인 이런 것들 아니면 라온시큐어 이런 것들, 민엔지 이런 부분들, 예, 좋은 종목들이니까 한번 분석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그 시장의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따지고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투자 전략에 다 조금씩 그 접목을 시켜 갖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제가 왜 저렇게 보고 있을까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고 한번 이제 같이 연구해 보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자동차 쪽, 전기차 자동차 쪽 해갖고 이야기하면서 언택이랑 컨택이 합쳐져 있어갖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바이러스가 잡힌다 하면은 컨택이 지금 다시 컨택의 시대로 갈 거다 하면 내가 그런 컨택 쪽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자동차 쪽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면서 제가 그냥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 당장 2주 전인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몇 개를 이야기했었죠. 현대공업이라든지 아마 이쯤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을 거예요. 7월 아니 여기서인가? 아무튼 요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렇게 현대공업도 상승 이후에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캠트로닉스라든지 제가 이때쯤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 급등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 요거 깨지면은 밑에 여기 상승 추세 있으니까 여기 깨지면 밑에서 이제 추가 매수 더 하겠다는 전략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나는 요거 깨지면 손절하겠다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든지 아무튼 그런 전략을 세워서 관심 종목으로 파내면서 관찰해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 해드린 이후에 이런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NS도 지금 상당히 급등이 나왔죠. 이 세 개를 그때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간 종목들. 근데 하지만 회사는 사람들 관심에 이제 좀 이제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걸 봤을 때 딱 느끼는 건 뭐예요? 소외가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들에서 최고 부각될 수 있는 중심에서 계속 변두리를 퍼져 나가는 거예요. 퍼져 나가다가 끝내는 모든 사람이 중심권을 벗어나갖고 저 옆에 있는 이런 종목들도 좋은 회사라면 끝내는 어떻게 돼요? 너 중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막 이렇게 치고 가니까 이게 뭐 퍼져가면서 이렇게 막 치고 가니까 마지막에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끝내는 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좋은 종목이라면 내가 당장 이제 시간을 보내면 이런 종목들도 이슈가 자기가 부각이 될 수 있는 타이밍만 온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뭐 자율주행도 지금 계속적으로 말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거기 안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 관련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보안 관련 주 중에서 이제 유니온 커뮤니티 이런 걸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이 보안 관련 주 중에서도 이제 중심권에 있던 것 말고 외곽지에 붙어있는 것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쏠릴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퍼져가고 끝내는 그것 또한 상승할 것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못 가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 이제 그 매스컴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막 떠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제일 먼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쪽에 이제 돈이 몰려 있으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번쩍번쩍 할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내가 이제 거기에 현혹돼 갖고 뭐 단기적으로 뭐 스캔을 하든 뭘 하든 단타를 하든 그렇게 능력이 그 갖춰진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그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제 시장에서 아무 그 기준도 없이 그냥 단타도 기술도 없이 이렇게 그것만 그냥 이제 시장에서 부각한다고 이슈만 있다고 해갖고 쫓아들어갔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미리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딸린다 하면은 차라리 좋은 종목 찾는 방법을 찾아서 남들 관심 없을 때 그냥 난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오히려 주식 매매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지만 혹시나 보시는 분한테도 귀감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투자에 도움되는 부분은 사실 좀 못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그냥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와닿기 위해서는 많은 그 시간과 이제 노력과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들어봤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뭔가 이제 종목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관심 섹터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해주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냥 그런 부분에 갖고 이제 한번 역으로 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밑자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진짜 밑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공부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오늘 뭐 당장 이제 월요일날 쉬고 15일날 이제 미국 중국 이제 무역 협의 관련해 갖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불확실성이 지금 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3% 정도 빠져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1.2, 3% 빠져 있는데 뭐 어찌됐든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만약 이게 가격적으로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밑으로 뺄 정도의 이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정은 나오는 건 불가피한데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용을 가지지 않는 사람,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리스크 관리 뭐 수익 실현 하든지 비중을 신용 비중을 좀 줄이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서두에 이야기 드렸고요. 근데 신용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뭐 리스크 관리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 전제 조건은 예,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맞고 좋은 종목일 때, 예,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냥 시간에다 투자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샀다 팔았다 해갖고 진짜 막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힘든 겁니다. 예, 뭐 재수 좋아서 이렇게 한두 번은 될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냥 나는 그냥 기다려 볼래, 시간에 투자하다 보면 이건 언제 좋은 종목이라면 항상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투자한 만큼 엄청난 수익이 자신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 뭐 주식시장이 안 열려갖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섹터를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당장 이제 아직까지 계좌에 큰 문제가 안 생겼다면 조정이 뭐 깊게 들어올지 뭐 얕게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질 건데, 이때 이제 내가 어떻게 전략을 갖고 다음 주에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